토트넘이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다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비카리오의 신들린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비카리오 선수 다소 불안하게 처리를 하는 모습이 몇 차례 보이긴 했는데요. 결국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35분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4차례 맞대결에서 0골이라는 풀럼전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원한 오른발 감차로 멋진 선제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오른발 감차였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풀럼전에 나선 경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2018년도 시즌엔 아시안컵 참가 등으로 풀럼전에 모두 빠졌고 2020년도 시즌엔 2경기 모두 풀타임 뛰었으나 득점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풀럼전에 2경기 모두 선발로 나섰으나 별다른 활약 없이 전부 후반 도중 교체 아웃되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전 풀럼전 득점 기록은 0골인 셈입니다. 지난 8월 30일엔 리그컵에서도 토트넘과 풀럼이 붙어 손흥민이 후반 교체로 들어갔으나 역시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풀럼의 승부차기로 패하고 조기 탈락했습니다. 토트넘 팀 자체도 풀럼전에서 잘 싸운 것은 아니어서 지난 10경기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3골 이상 넣은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그전에서는 토트넘의 기세가 워낙 좋았기에 토트넘의 승리를 대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토트넘의 손흥민이 멋지게 선제골을 넣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토트넘. 전반을 손흥민의 선제골로 1대0으로 마쳤는데요. 토트넘 공식 커뮤니티 스퍼스웹과 트위터에서는 손흥민의 골의 좋아요와 리트윗이 골 넣은 직후 6,000개를 넘는 등 핫하게 반응하며 축하해줬습니다. 팬들은 나의 캡틴. 멋진 골. 정말 끝내준다. 타. 소날도. 캡틴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말 끝내준다. 소니의 멋진 골이었어.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밤낮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 등의 반응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후반 53분 메디슨의 추가골을 멋지게 어시스트하는 손흥민.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타적인 손흥민 더 완벽한 찬스의 동료에게 멋지게 어시스트까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슨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한 손흥민에 대해서도 현지 팬들의 칭찬이 이어졌는데요. 메디슨과 소니가 있는데 케인이 왜 필요한가? 프리미어리그 신기록 진행 중 엔지볼 리스펙 메더스와 소니 데일리 듀오 우리의 대장님들. 트로피가 보이네요. 트로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장면 하나로 멋진 승리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 찝찝합니다. 후반 74분인데요. 너무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메디슨이 질주 중이긴 했으나 슛을 할 수 있었던 손흥민이 준비 동작을 취했는데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서로 제스처를 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형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웃으며 넘어가줬습니다. 저 장면이 반대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그 전에 골 장면에서 양보를 해줬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저 장면에서는 양보를 받고 싶었을 텐데요. 메디슨의 판단이 무척이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끝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인 플레이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경기 끝나고도 자기가 주인공이냥 나서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누가 봐도 한 골 한 개의 도움으로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는데 손흥민 선수는 표정이 밝지 않아 마음에 걸렸는데요. 비카리오 선수를 안아주면서 활짝 웃는 모습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로써 2대0으로 풀럼을 잡은 토트넘은 9경기 무패 신기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1일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이후 리그 7호 득점에 성공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엘링 홀란의 9골과는 2골 차의 기록인 상황입니다. 손흥민 외에 무함마드 살라가 7골을 기록 중인데요. 다시금 득점왕 경쟁 3파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팰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금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로 평가받고 있어 꼭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트로피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늘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메디슨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메디슨의 개인 역량뿐 아니라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인해 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슨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의 양발 능력이나 골 결정력을 칭찬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세계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축구 센스와 지능으로 좋은 움직임, 공간 창출, 동료와의 연계,
마무리까지 환상적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도 빛을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 잉글랜드가 호주와 만나면서 메디슨 경기력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손흥민에 대한 과소평가, 메디슨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있지 않았나 이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메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연령대 대표팀까지 해오던 엘리트이지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확고한 잉글랜드 대표팀 중원의 주전 선수라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잉글랜드 대표팀에 종종 발탁되기는 했지만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중원이 워낙 막강하기도 하고 메디슨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메디슨의 잉글랜드 대표팀 A매치 출전 경기 수는 5경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메디슨을 도발하는 많은 이들의 단골 멘트가 사우스게이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였습니다. 메디슨은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호주와 친선전이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주전들에게 대거 휴식을 주며 그동안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한 선수들로 베스트를 꾸렸습니다. 잉글랜드 주전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이탈리아와 유로 2024 유로에 데뷔했습니다. 메디슨은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잉글랜드는 고전했고 올리 와킨스의 선제 결승골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 속 메디슨은 또 한 번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에서의 그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토트넘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중 황당한 슈팅을 날리는 등 메디슨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결국 후반 28분 교체 아웃됐는데요. 경기 후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메디슨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중 스퍼시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스퍼시는 토트넘답다를 뜻하는 매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른 축구 팬들이 토트넘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메디슨에게 분노한 잉글랜드 팬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잉글랜드 팬들이 호주전에서 메디슨의 부진을 보고 메디슨을 조롱하기 위해 노력했다. 메디슨을 비난하기 바빴다. 메디슨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팬들은 역대 최고로 스퍼시했다를 포함해 메디슨의 슈팅은 역사상 최악의 슈팅 등의 격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다시금 메디슨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맹활약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움직임, 축구 지능으로 인해 배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들은 다시금 토트넘의 영국인 부주장인 메디슨에 대한 지나친 찬사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과소평가가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금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평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완벽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토트넘을 이끌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